주부 고영애님은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우, 그런데 이를 어째 요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봐도 꿈쩍도 안 하는데요. 야 정진아, 이거 김치통 좀 꺼내줘봐. 아이고, 김치도 못 꺼내 이제. 할머니 다 됐네. 김치도 못 들어. 이제 할머니 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아이고, 점점 왜 이러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할 때 무거운 것 들을 때 주부니까 김치통 들을 때가 뭐 제일 힘들고 불편한 점 많죠. 소나기 힘이 약해서 병뚜껑 열기도 쉽지 않다고요.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첩첩산중처럼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점점 피곤하더라고요. 집안일도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적게 한다고 하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힘도 빠지고 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예전에 비하면 한 20%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안일 하는 것. 저 스스로 삶의 질이 확 떨어진 거죠. 모든 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엄청 초라하죠. 요즘엔 외출도 꺼려진다는데요. 길거리 이렇게 걷다 보면 약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저기 언제 내려가나. 제 몸 컨디션이 그 정도 다운돼갖고 억지로 세상을 사는 느낌? 이러다가 요양병원에 가지 않을까, 그게 제일 두려워요 지금은. 위험 신호가 엄청 많이 온 것 같아요. 몸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고요. 일단은 제가 사실 환자분을 뵙기 전에 환자분의 일상생활이 찍힌 비디오를 좀 보고 왔어요. 이렇게 육교를 내려오시는 장면이나 그 집안에서 이제 무거운 좀 김치통이었나요? 네, 이제 그거를 드시기가 좀 힘겨워 보이시더라고요. 네. 아무도 없어갖고 꼭 들어야 할 때는 그쵸. 제가 들어보면 밤에 막 엄청 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그런 정도예요. 좀 상당히 좀 심각도가 있으시네요. 네. 최근 1년 동안에 체중 감소 있으셨나요? 네. 5kg? 5kg? 네. 그리고 신체 움직임 중에서 쭈그리고 앉는다든지 무릎 꿇고 앉는 자세에 제한이 있나요? 네, 전혀 못합니다. 악력 검사를 좀 해볼 네. 거예요. 있는 힘껏 쥐어 짜시는 거예요. 쥐어 짜주세요. 시작! 꾹꾹꾹꾹꾹꾹꾹. 체성분 분석 하실 네. 거거든요. 신발 벗고 올라앉아서 누워보실게요. 체성분 분석은 내 몸속에 있는 수분, 지방, 근육량 등을 측정하는 검사고요. 평소 걷는 속도로 모니터까지 출발하세요. 신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SPBB라고 불리는 3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10초간 균형 유지하는 거를 볼 겁니다. 균형 잡고 있어 볼 건데 얘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본인 가능한 빠른 속도로 5번 할 건데 다리 쪽으로 몸을 숙여서 몸을 일으켜 볼게요. 못 일어나요. 안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뭐 피검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근육 상태, 네. 그다음에 우리가 노쇠 평가라고 보통 해요. 네. 그래서 50가지 인자를 좀 포괄적으로 평가를 같이 했는데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중증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심하신 정도이고요.
근감소증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근육의 기능이 감소하고 신체 활동 능력이 함께 감소하는 종합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근감소증의 대표 증상은요, 체중 감소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전신 쇠약감을 느끼거나 또 무기력감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근감소증을 진단할 때 단순히 근육량 감소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근육량 감소가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에 근육의 힘이 감소하거나 신체 활동 능력이 같이 감소하는 경우, 이 경우에 근감소증으로 진단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근육량 감소가 있으면서 네. 악력이나 보행 속도와 같은 신체 기능이 둘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근감소증이거든요. 네. 근데 세 가지가 다 떨어져 있으세요. 근육량은 물론 근육의 힘과 기능이 전부 기준치 이하, 중증 근감소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근감소증이 아닐까 염려된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의자에서 5회 일어나는 시간을 측정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종아리 둘레를 재봐도 됩니다. 중증 근감소증의 경우 낙상과 또 심한 골절을 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자주 넘어지고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골절상을 입으면 거동이 어려워져 근육이 더 빠지고 운동량이 감소하니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올라가죠. 우리가 이러한 근감소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이러한 종합적인 결과 지표가 약 8배까지도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감소증은 이미 진행하기 전에 초기 단계나 직전 단계에서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땐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더 늦으면 안 되는 시기에 적기에 오셨고 2주간의 어떤 그 솔루션을 좀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감소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인자 2가지를 뽑으라면 단연 운동과 영양입니다. 그중에서도 운동의 중요성이 가장 대두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긴 하지만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년기에 감소하는 속근을 더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자, 그럼 내 소중한 근육을 꽉 붙잡아줄 근력 운동을 배워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1% 근력 운동이에요. 우리가 30대 이후로 매년 1%씩 감소를 해요. 밴드를 무릎 옆에다가 걸치세요. 골반보다 약간 넓게 무릎을 벌려주시고, 자, 천천히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시 내려보세요. 네. 그리고 엉덩이 터치하고 일어나 보세요. 근력 운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스쿼트를 의자에서 하는 건데요. 관절의 부담이 덜해 어르신들이나 운동 초보에게도 적합한 하체 운동법이죠. 뒤로 앉았다가 엉덩이 터치하고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거 어렵죠? 네. 아, 네. 이 동작이 어려우셔서 엉덩이를 의자에 못 붙이겠다 하시면 쿠션을 방석처럼 내려놓으시고 똑같이 스쿼트를 하는데, 자, 내려갔죠? 그럼 쿠션이 일찍 닿아요? 닿으면 일어나면 돼요.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내려가 보세요. 멈춰 보세요. 허벅지 만져보세요. 내 허벅지 만져보세요. 단단해졌죠? 이게 지금 근육이 쓰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 힘을 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의자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 하지 기능과 신체 활동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쉬운 동작으로 구성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 쉽다 하더라도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에 힘이 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루프 형태의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밴드를 활용해 근력 운동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뒤꿈치 올리세요. 오, 이거 쉬워 보이죠? 뒤꿈치 올려보세요. 고무에 탄성이 있어서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다시 내리고. 하체 근육 먼저 다져주고 이어서 상체까지 고르게 단련시킵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1% 근력 운동법. 궁금하시면 귀하신몸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제가 드리는 권장량은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건데 4일은 유산소 운동, 3일은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3일 근력 운동 하는 건 힘들게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너무 힘들어 하고 쉬고 싶어질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시는 그 정도 수준을 3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요. 운동 후에 근육통을 겪는 것도 이 때문이죠. 이때 위성세포가 근섬유를 보수하면서 근육을 굵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크고 단단해질 근육을 떠올리며 힘들어도 근력 운동 꾸준히 해보자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근육을 써야 돼요. 우리 집이 10층이야.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그 로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나와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어요. 이걸 계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TV 보면서 뒤꿈치 올렸다 내렸다 하기. 양치질할 때 스쿼트를 해보세요. 아주 순간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하루에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근육량을 늘려주고 삶을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근감소증에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영양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육을 합성한다는 행위는 우리 몸에 남는 여분의 에너지를 근육에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는 영양분이 충분치 않으면 근육을 합성하는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적절하게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반드시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소 식단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먼저 고양이님은 너무 소식을 하고 탄수화물을 멀리 하셨다고요. 근육 합성을 위해 열량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키에 걸맞은 표준 체중을 찾고요. 신체 활동 정도를 반영해 하루 필요 열량을 산출할 수 있죠.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섭취하는 순간에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데 만약에 저녁 식사에 몰아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 합성 스위치는 단 한 번만 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단백질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 총 3번의 스위치를 켤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끼우려는 목적이라면 3번에 나누어서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손바닥을 떠올리세요. 한 끼에 한 뼘, 어육류군을 챙긴다면 얼추 단백질 필요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백질 보조제를 병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형태도 있고 단백질 음료 형태도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이 보통 1회 제공량 안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제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루에 내가 필요한 충분한 용량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요즘 너무 그 건강에 해로운 식품, 영양소로 되게 공공의 적이 됐잖아요. 근데 의외로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몸에서. 그런데 탄수화물이 근육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적절한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총 열량과 단백질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충분히 들어와야 근육 합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의 약 50%가량은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이 안 생기나 보다, 노력만큼 안 생겨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탄수화물도 중요하고 네. 또 뭐 체중 관리한다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멀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건 새삼 깨달았어요. 근력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챙겨 먹으며 2주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영애님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2주 만에 뵀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탄수화물을 조금 예전에는 깊이 했던 거를 요즘에는 배로 조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운동하는데 피로감이 좀 덜하고 좀 우울하고 짜증을 좀 제가 많이 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표정도 밝아지고 기분도 엄청 좋아졌고 우울감이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2주가 네. 긴 시간은 아닌데요. 우리 고영애 님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악력이나 보행 속도와 같은 신체 기능이 둘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근감소증이거든요. 근데 세 가지가 다 떨어져 있으세요. 악력이나 신체 활동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근력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 효과가 정말 대단한데요. 사실 근력과 신체 활동 능력이 이 정도까지 개선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근육이 좀 생겼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불가능했었거든요. 2주 전에. 다리 쪽으로 몸을 숙여서 몸을 일으켜 볼게요. 못 일어나요. 안 되겠어요? 네네. 근데 요번에는 10.8초 만에 해내셨어요. 시작. 앉고 바로 일어나고 멈춤 없이 계속. 저희가 12초 기준으로 보거든요. 네. 정상이세요. 근감소증에서 해방은 되겠네요. 그죠? 그냥 근감소증 아니셨고 중증 근감소증이셨는데 지금 현재 완전한 정상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